네,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먼저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실제 기아차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얼마이고 또 이것이 자동차 업계에 미치게 되는 파급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일단 법원에서 인정한 그 가액은 한 4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2011년도까지의 임금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감안을 하면 약 1조 원 정도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충당금으로 이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분기에는 이제 1조 원 적자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그 재무제표도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판결 이후 임금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노사 갈등으로 인한 후폭풍이 또 예상이 되고요. 또 현대차 노사 관계로도 지금 이번 소송의 결과가 불똥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에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를 하긴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임금 상승을 좀 보전을 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기아차 수당이 오르면 현대차 노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 시장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미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이라는 변수가 등장한 만큼 노사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통상임금 문제가 이번 것은 또 특히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기업들도 굉장한 관심을 보였다면서요? 예. 어제 그 주한미 상공회의소, 암참이라고 하죠. 네네. 거기서 이례적으로 특정 기업의 소송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암참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앞서서 인건비 상승은 주한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도 통상임금으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같은 자동차 업체인 한국GM의 경우에는 2013년 통상임금을 소급 적용해서 1,300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했고 3년간 누적 적자만 2조 원에 달해 철수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눈에는 한국의 통상임금 소송이 매우 이상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임금 계약에 따라서 임금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추가 임금을 요구하고 임금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통상임금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대법원까지 나서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계속되고 있고 이후 4년 가까이 흘렀는데 법 개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자동차 업계가 고전하고 있는 것은 통상임금 문제뿐만이 아니죠. 중국 시장도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현대차 중국 공장이 가동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현대차 중국 공장 가동 중단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되긴 했는데요. 그 원인이 됐던 대금 결제 지연 문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외국계 부품회사 같은 경우에는 납품 거부라는 초강수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현대차를 따라 나갔던 부품업체들은 대금 결제 지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징 현대에서 현대차의 합작사인 베이징 자동차는 납품 단가를 무려 25%나 인하하라고 압박을 하면서 6개월째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부품업체 대신 가격이 저렴한 중국 현지 업체로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한국계 협력업체가 150개 이상 중국으로 갔는데 20에서 30% 단가 인하는 과하다는 게 현대차의 입장이라며 그렇게 되면 협력업체들이 다 망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부품업체를 괴롭히는 대금 결제 지연의 1차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경영실적 악화입니다. 상반기 현대차의 중국 판매는 40.7%가 감소했고 기아차는 이보다 낙폭이 더 큰 54.3%가 줄었습니다. 여기 통상임금 소송 등을 비롯해서 추가적인 투자로 어떤 위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대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고 있다는 것도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안팎으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이렇게 많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